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소송가공 실전 연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가공 2번부터 보죠. 2번부터 인발가공에서 인발 조건의 인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예, 문제 2번. 일단 소송가공의 종류, 소송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소송이라는 성질, 탄성과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소송이라고 하는 성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소송가공의 종류로는 단조가공이 있죠. 압연, 인발, 압출, 전조, 프레스 또는 판금가공, 이렇게 해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발가공이 뭐냐 이거죠. 인발가공이. 단조가공하면 뭐 생각해라? 대장간, 그죠? 대장간. 자유단조, 형단조 있죠. 대장간은 이제 자유단조 작업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압연가공이다 그러면 롤러,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소재를 통과시켜서 두께는 얇게, 면은 넓게, 편은 판재 압연가공, 압연가공. 인발은 뭐야? 인발 다이에다가 소재를 밀어넣어서 끌어당기는 거죠. 인발력으로 잡아 끌어당겨서 간재, 봉재, 선재 등을 만드는 작업을 인발가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발다이가 인발력으로 끌어당기니까 인발다이가 따라오면 안 되죠. 그죠? 인발력이 따라오지 않기 위해서는 인발다이를 고정하는 힘, 인발력의 저항력, 역장력이라는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역장력.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역장력. 포발장력. 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제 인발가공의 그 조건 인자, 인발가공을 하기 위한 조건의 인자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봤고, 압출은 뭐야? 압출은 탱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소재를 집어넣고 램으로 눌러서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고, 전조가공은 압연가공과 유사한 가공이라고 그랬죠. 전조가공. 두 개의 회전하는 물체 속에 소재를 집어넣고 회전하는 물체 표면에 새겨진 형상을 가공물에 성형시키는 이런 가공이 전조가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레이션, 소형 기업, 소형 나사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전조가공. 널링 작업할 수 있다 그랬죠. 전조가공으로. 널링 작업하면 전조가공 아니면 뭐야? 선반가공. 그다음 프레스. 일종의 뭐 금형가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발 조건 인자가 아닌 걸 골라라. 1번 역장력 맞죠? 2번 마찰력. 마찰력 중요하잖아요. 마찰력, 그러니까 이 다이하고 이 재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마찰을 줄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윤활유를 공급해야 된다 그랬죠. 윤활 작용을 해줘야 돼. 윤활유를 공급해야 돼. 이 윤활은 결과적으로 뭐야? 마찰을 줄이기 위한 거 아니야? 마찰력?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 각도. 이 입구의 다이 각도 몇 도로 할 거냐 이거를. 그래야 이제 들어올 때 아무래도 넓으면 뭐 좋겠죠. 그죠? 넓으면. 좁으면 그만큼 이제 두꺼운 재료를 얇게 가늘게 해서 가공을 하려면 이제 이 각도가 이제 좁아야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공하는데 이제 역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크겠죠. 크게 발생하겠죠. 4번에는 천공기. 천공은 뭐야? 천공. 구멍을 뚫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천공기, 구멍을 뚫는 기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천공기, 이 천공, 이런 거 관련 있는 거 굳이 생각한 다음에 파이프 만드는 거 아니야? 시인리스 파이프에서 재료에다가, 쾅 눌러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이런 구멍 뚫는 가공을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랑 이 인발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인발 천공기를 골라주면 돼. 그 다음 4번.
4번 보면은 두께 1.5mm의 연질 탄소 강판에 지름 3.2mm의 구멍을 펀칭할 때 판의 두께가 1.5mm 그리고 강판에 직경 3.2mm 구멍을 뚫어 펀치로 이렇게. 전단력은 얼마냐? 이때 전단력 P로 놓자고요. P는 얼마냐?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단 전단응력 타우는 이때 발생하는 전단응력 타우는 25 kg force per millimeter 제곱. SI 단위면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으로 줄 거고 이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과 같죠, 그죠? 1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뉴턴 per 미터 제곱이고요. 1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뉴턴 per 메타 제곱이고 또한 1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이랑 같습니다. SI 단위면 이와 같이 표현할 거고 지금은 이제 중력 단위의 문제고요. SI 단위면 뉴턴으로 구하라 또는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이 단위 킬로그램과 뉴턴의 관계를 몰라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1kg 포스는 9.8 뉴턴이죠. 그죠? 그거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판에다가 이렇게 두께 1.5mm 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3.2mm 구멍을 뚫어. 이때 전단 응력이 주어졌어. 그럼 전단 응력 타우는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이죠.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이야. 이렇게 전단 하중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단 하중은 전단 응력에다가 전단 면적을 곱해주면 돼. 전단 면적은 이 둘레 길이의 두께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튕겨 나오는 물체는 펀칭하면 이런 물체가 튕겨 나오겠죠. 튕겨 나온 이 둘레 면적, 이 둘레 면적이 전단 면적이야, 그죠? 이 둘레 길이에다가 두께를 곱해주면 면적이 나와요. 전단 응력 타우에다 면적은 파이 d, 원의 둘레 길이, 원주 길이 파이 d에다가 두께 t 곱해주면 계산이 되는 거니까 전단 응력은 25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직경 3.2 mm 두께 t 11.5 mm 계산해 주면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377 정도가 나오니까 1번 골라야죠. 376.9에서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SI 단위면 전단 응력을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나 메가파스칼로 준다는 얘기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주면 메가파스칼이고 그러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밀리미터 제곱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뉴턴 퍼 이번에 응력이 아니니까 킬로그램으로 나오죠. 지금 계산하면 전단력 구하는 거니까 킬로그램이지. 전단력 구하는 거니까 전단력 구하는 거니까 킬로그램이야. 응력에다 면적 곱했으니까 킬로그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응력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나 메가파스칼로 해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 곱해지니까 그때는 뉴턴이 나오겠죠. 뉴턴으로 나와. 킬로 뉴턴으로 고치려면 나누기 1000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비교적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중 하나야. 전단력 구하라. 이 전단력 구해서 또 소비 동력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소비 동력 구하라 그러면 이 전단력에다가 뭐 곱해줘? 전단력에다가 속도. 전단 속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로, 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로 계산이 되니까 나누기 75 하면 마력으로, 나누기 100이 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뀌죠. 단위가 바뀌어. SI 단위면 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고치죠. 뉴턴으로 고쳐서 뉴턴 퍼 메타, SI 단위면 뉴턴 메타 퍼 세크로 표현될 테니까 이거는 뭐야? 단위가 와트죠. 와트야. 와트. 자, 단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 보면은 이 단위 때문에 못 풀겠다라는 사람이 간혹 나와. 간혹.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이게 중력 단위냐 SI 단위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킬로그램이냐 뉴턴이냐만 먼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전단력이 뉴턴이면 뉴턴 메타 퍼 세크니까 뉴턴 메타면 주울이죠. 주울 퍼 세크니까 와트야. 나누기 1000 해주면 어떻게 돼? 즉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00 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 킬로와트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SI 단위는 주로 킬로와트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킬로와트로 구하라. 소비 동력을. 그러면은 뉴턴 퍼 메타 퍼 세크니까 전단력 곱하기 전단 속도. 속도 곱해 주니까 뉴턴 퍼 메타 퍼 세크 와트. 나누기 1000 하면 킬로와트에서 답을 골라주면 된다. 혹시라도 SI 단위에서는 마력으로 구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요즘 보면. 그러나 1kW는 1.36 마력이니까요. 킬로와트로 구해서 마력으로 가려면 1.36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관계를 적용시켜주면 또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또는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계 제작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SI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 공학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학 단위가 중력 단위라고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공학 단위로도 나올 수도 있고 SI 단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단위로 나오든 계산형 문제는 꼭 맞추고 가야 됩니다. 계산형 문제는 대부분 다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맞추고 가라. 자, 그래서 4번 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인발 작업 시 지름 15mm 철사를 인발하여 지름 13mm로 하였을 때 가공도 및 단면 수축률은 얼마냐? 인발 가공인데요. 또 15mm짜리를 인발 가공해서 13mm로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제 가공도를 구하라 그랬죠. 가공도는 A0분의 A1으로 표현됩니다. 원래 면적분의 변형후 면적이죠. A1은 변형후 면적, A0는 원래 면적. 변형전 면적분의 변형후 면적을 가공도라고 표현합니다. 곱하기 100 해서 프로테이지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A0는 4분의 파이 15mm 제곱, A1은 4분의 파이 13mm 제곱 하면 4분의 파이 없어지겠죠. 분모 분자에.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15의 제곱분의 13의 제곱 곱하기 100 해주면 되고요. 가공도 단면 수축률은 마이너스겠죠. 그죠? 15에서 13으로 바뀌었으니까 단면 수축률은 마이너스고 원래 면적분의 변형후 면적에서 변형전 면적을 빼는데 A제로 변형후 면적이 크니까 단면 수축률이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야. 크기만 보자 이거죠. 크기만 보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거야.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분자 분모 4분의 파이 없어지겠죠. 4분의 파이 없어지니까 15의 제곱분의 15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 곱하기 100 해주면 단면 수축률도 계산이 됩니다. 면적 4분의 파이인데 분자 분모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4분의 파이 어차피 지워지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가공도는 75.1%, 단면 수축률은 24.9%.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식 고르는 것도 나와요. 가공도 표현식, 단면 수축률 표현식 나옵니다. 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스프링백의 양이 커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스프링백 현상은 굽힘 가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프레스 가공의 종류에 보게 되면 전단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성형 가공이 있죠. 성형 가공이 있습니다. 이 성형 가공 중에 보면 굽힘 가공이 있고 그리고 전단 성형 그리고
충격. 응? 충격 가공. 충격 가공. 충격 가공이 아니라 압축 가공. 압축 가공. 압축 가공 중에 보면 뭐 충격 하중을 가해서 가공하는 그런 가공들이 있죠. 압축 가공 이렇게. 네. 전단, 성형, 압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형 가공에 보게 되면 굽힘 가공이 있단 말이에요. 굽힘 가공. 굽힘 가공을 한다. 그럼 재료를 이렇게 이제 휘어 이런 식으로 하중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모멘트를 가해서 굽혀놨을 때 이 모멘트 하중을 제거하면 재료는 그래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이렇게 펴지려고 하죠. 펴지려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약간 펴져. 그 현상이 뭐야? 그 현상이 스프링백 현상이죠. 그 현상이 스프링백 현상인데 이 스프링백의 양이 커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단단한 재료일수록 스프링백 양이 크죠. 단단할수록 스프링백이 크고요. 그리고 구부림 반지름이 클수록 커집니다. 3번에 구부림 반지름이 클수록 스프링백 현상이 커지는 건 맞고요. 각도는 작을수록 커지죠. 각도는 작을수록 커지게 되고, 그리고 탄성 한계가 높을수록 스프링백 현상이 커집니다. 1번에 보면 소송이 큰 재료일수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송이 큰 재료일수록. 아무래도 소송이 이 경한 재료하고 연한 재료가 있단 말이야. 경한 재료가 있고 연한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연한 재료가 아무래도 소송이 크죠. 경한 재료보다는 연한 재료가 소송이 커. 연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즉 경한 재료가 스프링백 양이 단단한 재료일수록 스프링백 양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단단한 나무가 있고 좀 연한 나무가 있어요.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휘는 거하고 연한 나무를 휘는 거하고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굽힘을 시켜놨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양이 많다는 얘기야. 연한 재료 그냥 해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펴지는 게 적다는 얘기. 그 얘기야. 그러면 단단한 재료보다는 연한 재료를 이렇게 굽힘하는 게 굽힘 변형을 많이 시킬 수 있잖아. 그게 뭐야? 소송이 잘 된다 이렇게 소송 변형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큰 재료일수록 즉 연한 재료일수록 경한 재료보다는 연한 재료일수록 소송이 가공이 잘 된다. 그래서 연성이 크고 전성이 큰 재료들이 소송 가공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이 큰 재료일수록 스프링백 양은 작다는 얘기야. 작다. 연한 재료일수록 스프링백 양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는 게 좋다. 1번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2번은 열간 압연 강판과 비교한 냉간 압연 강판의 장점이 아닌 걸 골라라. 즉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의 장단점에 관련된 문제죠.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은 기준이 뭐야? 제결정 온도였어요.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공을 하면 열간 가공이고 제결정 온도 이하로 가공하면 냉간 가공이고. 그래서 지금 압연 가공이죠. 압연 가공. 압연 가공이다. 그러면은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소재를 통과시켜서 두께를 얇게 면을 넓게 피는 작업이 기본적인 압연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냉간 압연보다는 열간 압연이 작업이 쉽죠. 가공이 더 잘 될 거 아니야. 열을 가해 놓으면 연성이 증가한단 말이야. 금속은 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은 힘에 큰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물론 치수의 정확도라든가 표면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는 냉간 가공보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냉간 압연보다는 열간 압연이 쉬워. 그러나 열간 압연 가공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 열응력이 발생해서 내부 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풀림 처리와 같은 열 처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죠? 열간 압연 가공과 비교한 냉간 압연 강판의 장점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보면 스케일 부착이 있고 판의 표면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2번은 가공 경화로 인한 재료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요건 이제 열간 아변보다는 냉간 아변, 열간 아변보다는 냉간 아변이 가공 경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냉간 아변 가공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간 가공보다는 냉간 가공의 가공 경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공 경화로 인한 재료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열간 아변 가공에 비해서 냉간 아변 가공이 맞는 표현이고 일단은. 세 번째는 표면 처리하면 내식성이 우수하다. 일단은 단단한 재료, 물론 단단한 재료가 무조건 내식성이 좋고 내열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중은 더 있다는 거죠. 연한 재료보다는 경한 재료가 좀 내식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공 경화, 그 다음에 뭐 탄성 한도 증가, 피로 한도 증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냉간 아변 가공 시 이런 내식성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 기계적 성질과 가공성이 우수하다. 기계적 성질은 좋다는 얘기죠. 경도, 강도 증가하고 내식성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공성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열간 아변 가공이 냉간 아변 가공보다는 좀 더 가공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무래도 연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이런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적은 힘으로 가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냉간 가공이 가공성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냉간 가공성이 뭐 우수하다라는 표현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라는 표현 그런 표현에서는 일단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번에서 보면 스케일에 부착이 있고 판의 표면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 함정인데요. 이게 함정이야. 일단 열간 아변 가공하는 것보다는 냉간 아변 가공을 하면은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열간 아변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에 일단 이제 거친 가공이 되거든요. 열간 아변과 냉간 아변 가공을 비교를 해보면 냉간 아변 가공에 비해서 열간 아변 가공이 거친 가공이에요. 왜? 변형이 크니까. 변형이 크니까.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가열한 상태에서 아변 롤러를 통과를 시켜주면 표면이 거칠어져. 거칠어진다는 얘기는 스케일이 가공되면서 발생되는 그 스케일이 오돌도돌하게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오돌도돌한 이런 이제 부산물들에 의한 스케일이 어떤 화학적인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어떤 성질의 변화, 화학적인 어떤 성질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부산물들의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이 부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열간 가공 얘기다는 얘기고, 표면이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야? 냉간 가공 얘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부착이 있고라고 하는 표현은 냉간 아변 가공의 장점이 아니야. 이건 열간 가공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냉간 가공보다는 열간 가공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판의 표면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거는 냉간 가공이 열간 가공보다는 표면이 깨끗하고 치수가 정확한 이런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섞였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번하고 4번하고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답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뜯어보면 1번 같은 경우 스케일에 부착이 있다라는 표현은 열간 아변 강판의 얘기지 냉간 아변 강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냉간 아변 강판의 장점을 묻는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그 부분이. 1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4번도 가공성 측면에서 보면 냉간 가공보다는 아변 가공이 조금 더
가공하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단적인 적은 힘으로 큰 변형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가공성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공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이제 고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두 개의 물체를 놓고 봤을 때 고속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고속은 가능한데 하나는 좀 더 고속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른 하나를 고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란 말이지 이게. 예? 자,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문제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뭐 한 2개 정도는 답이 아닌데 2개 정도는 좀 생각해 봐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좀 더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주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로 봅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두께 3mm, 0.1% 탄소의 영광에 지름 20mm의 구멍으로 펀칭할 때 두께 T가 3mm고 직경 D가 20mm의 구멍을 펀칭할 때 프레스의 슬라이드 평균 속도는 5m/min으로 주어졌어요. 슬라이드, 펀치가 내려오는 이런 이제 속도는 분당 5m 간다 이거죠. 기계 효율은 70%. 효율은 70%. 소요 동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소요 동력. 마력으로 구하라 이렇게 주었는데요. 소요 동력을 마력으로 구하라. 단 전단 저항은 타우는 25 kg/m 제곱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제 문제 4번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죠. 이 4번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효율을 고려해서 풀어야 돼요. 30%의 지금 손실이 있다는 얘기야. 30%의 손실이 존재하니까 30%의 손실을 고려해서 동력을 결정하라는 얘기니까 크게 결정이 돼야죠.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30% 손실을 고려해서 동력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큰 동력이 나와야 됩니다. 효율로 나눠주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효율은 즉 동력은 소요 동력은 효율 2타분의 전단력 곱하기 속도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지금 전단 응력의 단위가 kg/mm 제곱, kg이야. 공학 단위야. 그러면 마력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75 해주면 되는 거죠. 전단력은 전단 응력에다가 전단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단 응력 25 곱하기 면적 두께 T의 직경 2니까 파이 T 0.mm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mm로 그대로 들어가요. 파이 곱하기 T 20mm 두께 3mm 그대로 들어가 면적. 그러면 전단력이 kg. 속도는 5m/min이니까 5에 메타 미닛은 초로 고쳐야 돼. 메타/세크로 들어가야 되니까 1분은 60초 나누기 60 들어가야죠. 효율 2타 70% 0.7 곱하기 75 나눠주니까 계산기 누르면 마력으로 딱 떨어져요. PS 또는 HP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48, 약 7.5 마력해서 4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계산형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3번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